아니, 애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경제 침체 공포의 시작 요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걸 올려주신 거야. 얼마 전에 구독해서 지난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늘 응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스닥 우량 주식, 장기 투자로, 세금 부분 양도 등등 좀 궁금해서요.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어. 바병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되게 관심사인데요.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혹시 계신 곳이 한국인가요? 아니면 미국이신가요? 그것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국이고 애들이 11살, 7살, 5살. 다 우리 애들 또래네. 미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정주행해요. 그리고 여기 춘희님도 저도 이 부분 관심 있습니다. 애는 아직 뱃속에 있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이에요.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방 멤버들은 다들 애들 계좌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애들 계좌 있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게 보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은 그냥 브로커리지 계좌. 내가 주식 계좌를 내가 명의가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여도 커스토디얼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리는 해주되 계좌 주는 아이일 수 있거든. 그거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이제 세후에 세전으로는 애들한테 못 해주지. 애들은 401k 이런 게 없으니까 일을 시키지 않는. 근데 만약에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려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라타이어라고 해서 세후에 번 돈을 투자를 해서 세후에 번 earned income, 내가 노동을 통해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은퇴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인출을 해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미리 낸 거야. 후에는 안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은퇴계좌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되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많거든. 그거를 애들 거를 만들어준 사람들도 있더라고. 애를 집에서 막 알바도 시키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내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게 해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뭐 환갑이 될 나이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놨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처음에 그냥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해가지고서는 계좌를 만들어줬었거든.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말이 많아. 애한테 만약에 뭐 그런 계좌에 돈이 있고 애 계좌에 애 명의로 돈이 있고 이러면 뭐 나중에 뭐 대학 갈 때 뭐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받고 이러는 거에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자기 상황에 봐가지고서는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뭐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가 꼭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소득이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도움이 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뭐 그런 것도 고민해야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내가 나중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자가 되는 거,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를 포기한다?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봤거든. 그리고 뭐 내가 뭐 그 당시에 계좌를 만들었을 때야 사실 한국에서 돈을 벌 때부터 나는 애들 주식을 첫 돌부터 사줬으니까 그때는 돈을 내가 많이 벌 때도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월급쟁이였단 말이지. 지금도 뭐 월급쟁이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왠지 많이 벌 것 같았어 앞으로 계속. 또 어차피 지금 추세로 벌면 파이낸셜 에이드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애들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또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 529이라고 해서 애들 그 학비 같은 거를 위해서 돈을 넣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세전으로 넣을 수 있고 그 주에서 내는 세금이 있으면, 인컴이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그 소득세 내기 전에 뭐 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텍사스는 어차피 주에서 내는 소득세가 없어서 절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뭐 S&P 500 같은 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스에다만 써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 얘기는 애들 뭐 학비니 뭐니 이러는 건데, 나중에 애들 학비가 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엄청 비싸질 것 같아서 뭐 나도 좀 더 추가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거는 약간 순위를 좀 뒤로 놨지. 차라리 내 노후가 먼저고 내가 뭐 수중에 지금 좀 플렉시블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계좌를 먼저 투자했고 529는 그냥 자동으로 하긴 하는데 많이 넣지는 않거든. 하여튼 그런 옵션이 있는데 나는 그거야. 애한테 내가 막 증여를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애 몫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주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했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만약에 뭔가를 도전했다가 완전 망해도 전혀 회복하는데 지장이 없을 나이가 뭘까를 나는 고민을 해봤었어. 그게 약간 20대거든? 20대 때 만약에 물론 병신짓에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어. 트렌드도 제일 잘할 나이고 체력도 좋을 나이고 잃을 것도 없는 나이야.
가족도 없어. 애도 없고.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목돈이 있어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실패하는 게 되게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서 20대 때 애들이 20, 30대 때 뭔가를 도전할 수 있을 나이에 돈이 있으면 좋겠다. 지 몫으로. 그리고 이게 남이 주는 돈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돈이잖아. 그치. 개념이 참 다르거든. 아, 부모님이 내가 뭐 사업하고 싶은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날로 먹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내가 노력 안 하고 누가 도와줘가지고 나는 이거 굴려만 보고 싶다. 망하면 어쩔 수 없고 내 돈 아니니까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시작부터 내 돈이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뭔가를 도전하고 접근하고 실패하는데 하는 고민의 레벨이 다를 거야.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랑. 그래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내가 무슨 뭐 내가 90이 됐을 때 애 환갑을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돼? 지가 알아서 잘할 나이인데, 그럼 안 되지. 내가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애가 만약에 20대 때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내 은퇴 계좌도, 내 주식 계좌도 아직 컴파운딩 중이라, 그거를 깨기는 좀 그래. 깨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도와줬을 때의 의미랑, 지가 지 돈으로 했을 때의 의미랑 다를 것 같아. 나는 목적으로 애한테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는 난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뭐, 사실 뭐 내가 시작했던 이유는 결혼하고 처음에 가난했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직업이 없었고 근데 그 돌잔치에서 시작을 했잖아. 돌잔치를 그치. 원래 내가 학생 신분이었는데 취직이 바로 안 돼서 돌잔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야,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돌잔치를 이제 대신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제 선물을 받은 거지 가족들한테. 근데 이게 내가 계좌에 돈을 넣는 게 너무 좀 부끄러워서 애기띠 메고서는 삼성증권 계좌에 가서 계좌를 튼 거야. 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 이 애를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걸 가지고서 그때 큰애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테슬라에 몰빵을 한 거지. 그때 내가 테슬라가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그걸 다 사줬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걔는 괜찮아. 하도 많이 먹어서. 평당가가 아마 막 6불인가 그럴 거야 아마. 평균 매수단가 6불이야 6불.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이 엄청 커졌고 지금 애가 12살이 됐는데 그 계좌에 대한 거를 알아. 자기 계좌에 대한 존재를 계속 알았어. 2살 때 말 못 알아들어도 알려줬고 3살 때도 누워서 같이 보면서 말해줬고 4살 다 항상 말해줬어.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봤거든. 만약에 애한테 주식계좌 만들어줬어. 돈이 좀 있어. 그러면은 애가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 고민에는 공감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야. 내가 되게 잘 되래야. 정말 운동선수인데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계약 한 번 했다고 운동을 그만하지 않아.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첫 번째 계약했다고 그냥 내려놓지 않잖아. 더 도전하고 더 깊게 하고 노력을 하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애들을 키운다면 그런 애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얘가 계좌에 있는 알량 뭐 주식 몇 주 있다고 그게 좀 큰 돈이 됐다고 안주할 만한 애면은 얘는 뭐 돈이 있던 말던 글렀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나는 고민을 안 했어. 만약에 얘가 네가 지금 네 계좌에 얼마 있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으면 너는 어차피 글른 애야. 나 될 애가 아니야 어차피.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원래 주식 사줬을 때부터 애들한테 내가 바랬던 거는 직업을 택하거나 내가 내 시간에 큰 비중을 이제 어딘가에다가 쓰게 되잖아.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원이면은 회사 다니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직업 선택을 할 때 애들이 좀 그 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그걸 돈에다가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거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한테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돈 보고 직장을 고르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나 실제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벌이가 좋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이왕이면 벌이가 좋은 걸 쫓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애들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가? 이거는 경제적인 관념에서 나온다기보다 너 알겠지만 우리 큰애 어렸을 때 태명이 자유였었어.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태명조차 자유였어. 얘는 그냥 진짜 프리하게 컸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그 당시에 되게 갈구했었어. 우리나라 3대 부자가 서울대 미술사학과 나왔다고 막 사람들 농담하던데 방시혁이랑 이재용이랑 신세계 그
분. 다들 다 동양사학과 미술학과 나왔다고. 아, 깔깔깔깔. 어쨌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지. 근데 뭐 지금도 애들 키우는 데서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너 이 직장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걸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직도 안 해. 그냥 네가 네 아이덴티티를 찾았으면 네가 만약에 농구 선수야. 네가 만약에 뮤지컬 띠에러 배우야. 아니면 네가 만약에 풋볼 선수야. 그러면 네가 최고의 선수가 되라. 최고의 배우가 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야, 너 돈 벌려면은 스템 멀리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하거든 우리는. 적어도 아직까지. 야, 얼마를 번 거야? 어마어마하게 벌었거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숫자 돌려봐서 알겠지만 헛짓거리만 안 하면 돼. 헛짓거리만 안 하고. 나는 내가 네가 하는 얘기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이제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 성향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너가 하는 말이니까 뭔가 설득도 되고 이해가 돼.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는 날 다 봐왔잖아. 너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다 봐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는 애들이 그 계절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약간 뻘짓을 하면 가만히 있을 아빠가 아니야.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애들이 막 아빠가 분명히 뭐라고 할 텐데. 컴파운딩을 방해하겠다고? 계좌 컴파운딩 돌고 있는데 애한테 이거 팔려서 뭐 하려고 뭐 차 한 대 사려고 그러면 지금 고작 그것 때문에 컴파운딩을 방해하겠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십억이 이게 지금 10년 뒤면 이게 몇십억인데 지금 고작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고 20억을 포기하겠다고? 이러겠지. 와, 심지어 막 그 차가 겉멋이 잔뜩 들어간 차라고 생각해봐. 끔찍하다. 마이. 그치. 웃긴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어릴 때부터 교육도 시켜주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애들 계좌를 만들어줘서 제일 좋은 건 애들이랑 돈 얘기를 할 수 있어. 애들이랑 되게 쉽게 돈 얘기를 그게 정말 제일 좋아. 내가 애랑 계좌를 가지고도 했던 얘기들만 생각해도 어렸을 때는 무슨 회사, 네가 보는 저 회사의 뭐 주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선생님 연봉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서 미국의 선생님 연봉을 많이 안 주기로 되게 유명하잖아.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작다. 너무 언더페이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걔가 어디서 그 숫자를 듣고 내 주식 계좌에 얼만데? 그 생각이 거의 이어진 거야, 걔가. 그리고 내가 너 되게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된다. 네가 가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이 얼마를 가졌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네가 얼마를 가졌는지 보여줄 필요도 없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혀.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할 기회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계좌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살이니까 11년 동안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나름 겪은 게 많아. 주식시장을 보면서. 또 요즘은 옛날처럼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록을 했었어. 한 달에 한 번씩 걔 일기장 같은 노트에다가 얼마 적고해서 얘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내려가는 것도 보여주고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내려주는데 12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어떻겠어 계좌가. 당연히 올라갔지. 그러면은 한두 달, 1, 2년 동안 올랐던 건 내렸던 건도 얘가 보는 계좌를 보는 타임 호라이즌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이미 10년을 보는 거야 계좌를 볼 때. 옛날에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어차피 결국에 이렇게 오르잖아. 좋은 회사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험을 한 거지. 10년 동안. 되게 좋아. 그리고 애 계좌를 터서 주식을 사주게 되면 사고 팔고는 일단 잘 안 하게 되고 살 때도 굉장히 신중해져. 살 때도 이게 무슨 뭐 지금 트렌드, 5년 뒤 트렌드 이걸 보는 것도 아니야. 20년 타임 호라이즌 보기 때문에 주식을 잘 고르게 돼 오히려. 그 정도 타임 호라이즌을 보게 되면 실수를 잘 안 해. 그래서 웬만해서 애들 주식을 사준 거는 나는 거의 로블록스 빼고 다 오른 거. 로블록스 너무 빨리 사줘가지고 나오자마자 좀 마이너스인 그거 말고는 애들 계좌는 다 수익률 다 되게 좋아. 근데 애들 계좌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묻어놓고 특별히 건드리지 하질 않으니까. 맞아. 건드리질 않으니까는 방해가 안 돼 있어. 컴파운딩에 인터럽션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면에서도 좋고. 아무튼 나는 단점을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뭐 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아 뭐 어디 가가지고 야 나 계좌에다 뭐 얼마 있거든 자랑하고 다니는 막 그런 모습이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안 좋지.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돈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도 좋고 네가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부모한테만 기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장점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계좌가 커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서 더 좋다라는 것보다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라는 게 훨씬 더 커. 솔직히 이제 보지도 않아 잘. 네 계좌에 얼마 있고 동생 계좌에 얼마 있고 나조차도 관심이 없어. 뭐 있던 말던 내 돈도 아니고 네가 무슨 뭐 계좌가 얼마가 됐던 그거가 뭐 할 거야.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가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그런 거는 없고 나중에 진짜 직업을 구할 때 너무 돈 때문에 뭔가를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아직도 좀 간절하고 이거는 내가 사실 머리털 나고 한 짓 중에 제일 잘한 짓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얘기를 만약에 드리자면 아이들 계좌 어떻게 만드냐. 미국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델리티, 찰스 샵 이런 데 가가지고 커스토디얼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돼요. 커스토디얼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샵 같은 경우에 이런 가가지고 커스토디얼 어카운트 치면 나올걸? 프로덕트. 너 거기 있니? 나는 우리 애들은 지금 샵에서 하고 있고 그냥 만들면 돼. 이거 치다가 오픈 인디비주얼 어카운트 하고 애 나이 치면 너무 어려서 직접 못하니까 커스터디 어카운트로 하면 된다라고 나오고 피델리티도 똑같아. 나는 피델리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피델리티? 나는 그냥 내 이트레이드 계좌 밑에다가 커스터디언으로 해놔가지고 하는데. 뭐 그래도 되지. 네 계좌가 이틀 그걸로 해도 되고 다 있어. 이거 529 컬리지 세이빙 있고 여기서도 그냥 스펜딩 세이빙. 미국 사람들은 529도 많이 하던데 그냥 빵빵 채워버리던데. 529는 좋지. 그거는 막 조부모들이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 맞아. 왜 그게 17,000불 연간 맥스가 있을걸? 그래가지고 꽉꽉 채우면 어쨌든 세금 혜택 다 받고 나중에 학교 갈 때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부분 미국은 intergenerational wealth라고 그러나? 맞아. 얘네가 그 뭐라 그러지? generational wealth구나. generational. 그 세금을 많이 안 내 얘네가 그걸 하는데. 세금 많이 안 내. 내가 알기로 여기서 상속세 내려면은 기본적으로 13 밀리언 이상으로 물려줘야 될걸? 150억? 그 정도 아니면 아예 상속세가 없어. 이게 좀 많이 달라. 여기는 정말 규모가 훨씬 커서. 야, 여기 있다. 그래요. 세금. 미국은 2020, 이거 챗GPT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방. 샤워해줘. 웬만하면 맞을걸? 챗GPT? 나온다. 여기 봐봐. 미국 주식 전문가로서 주식에 대한 상속 및 양도에 대한 전문적으로 알려줄래? 1번. 이 세금 문제.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연방 기준으로 2024년 기준 12.92 밀리언 이상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 세금 안 내도 돼. 다행이다. 없어. 진짜 다행이다.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주식 양도 세금 문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17,000불 이상을 증여할 경우 신고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좋은 게 많고.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론이 그거잖아. 투자의 깡패는 뭐다? 시간이다. 맞아. 시간이야. 투자의 깡패는 시간이야. 주식을 아무리 촉촉해서 잘 골라봤자 상관이 없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평당가가 6불이잖아?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0%씩 먹어. 100%가 뭐야? 아니, 시간이 저번에 그거 우리 그때 얼마 전에 그 투시롤 얘기하고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께서 1900년 초반때 미국에 오셨다가 투시롤 먹고 우와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농지 소를 뭐 몇 마리를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가가지고 Hi, I wanna invest. 너 같다 생각해봐. 그래서 이제 갔어. 그걸 뺐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투치를 증권 몇 장 주소. 그리고 살면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거를 깰 필요도 없이 그냥 되게 재밌게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어느 날 나의 손자가 미국에서 커서 어딜 갔다가 왜 나한테 투시로 이런 종이가 있지? 이걸 언제 샀다고? 아니 1920년에 샀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치. 미국은 약간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우리도 해야 돼. 그거를 맞아. 다른 걸 할 게 아니야. 그걸 해야 돼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사업에서 성공하신 어른들이랑 얘기해보면 항상 주제가 generational wealth야. 자기의 부, 내 자식의 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프로퍼티를 큰 걸 사서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패티션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그런 거를 어떻게 바꾸면 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여러 개를 지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놓을까? 그러면은 나의 증손자가 집 걱정은 안 할 텐데 이 생각들을 하신다니까.
안녕하세요. 밥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주식 투자 계좌는 뭘로 할까라는 거를 제가 블로그에도 질문을 받고서 답변을 드리고자 살짝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위한 미국 주식 투자 계좌는 뭘로 할까? 일반적으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것도 좀 다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수 상황에 맞는 좀 스페셜한 계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수탁형 계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ustodian Brokerage Account에서 뭐 어떤 분들은 CBA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금융 계좌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 있거든요. 이 관련 법안의 이름을 따서 이 UTMA 또는 UGMA 계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UTMA가 UGMA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좀 더 다양하고요. 이 수탁형 계좌는 뭐냐면 한마디로 어른이 부모나 삼촌,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어른들이 수탁인이 돼서 커스터디언이 돼서 자녀 명의로 개설을 해주는 거죠. 계좌를. 개설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도 만들 수 있고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아이가 합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자녀가 한 18살 내지는 21살 이상이 되기 전까지 이 수탁인이 대리해서 계좌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금을 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주는 그런 거는 다 수탁인이 다 대리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권한이 다 자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른들이 수탁인이 전혀 계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수혜자 있잖아요. beneficiary. 이 아이한테 가는 계좌다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말씀드릴 다른 계좌에 비해서 요 수탁형 계좌는 어디에 써야 된다. 뭐 은퇴 이후에 써야 된다. 교육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유연하고 그래서 장점으로도 보는데 또 어떤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게 뭐 교육 목적이나 결혼 자금이나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좀 건설적인 데 써야 되는데 그냥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라든지 어른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녀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또 단점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증여의 형태로 그러니까 기프트머니죠. 미국에서는 증여의 형태로 입금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자녀당 15,000불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만약에 married jointly로 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3만 불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증여한 금액은 완전 증여로 간주되어서 절대 취소할 수가 없고요. 한번 계좌에 들어가면 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키디 텍스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생기는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배당금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배당 그리고 이자, 머니마켓 펀드 같은 데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이런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 1,300불까지는 면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1,300불까지는 아이의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소득이 없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있어봤자 뭐 근처 동네에서 잔디값 가지고 아니면 베이비시팅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푼돈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서 보통 소득세 최하의 브래켓에 들어가는 10%가 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뭐 할리우드에서 아역 배우를 해서 엄청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좀 또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후 또 발생한 2,500불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수탁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하지만 근데 뭐 주식을 팔지 않는다. 그럼 양도세가 발생해야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당이 나오지도 않고 뭐 이자 나올 것도 없다 그러면은 전혀 세금을 낼 게 없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요거를 보시면은 이 수탁형 계좌는 이제 대학 지원 시 또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재정 보조를 받고 싶다면 이 대학 재정 보조금 신청 평가 기준의 산술식에서 한 20% 정도의 큰 비중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수탁형 계좌를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 등록금 재정 보조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음에 얘기할 529라는 교육 전용 계좌로 트랜스퍼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529 계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29 계좌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고등교육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특정된 저축 계좌에서 그래서 여기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 학자금 또는 등록금, 교재비, 이제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생활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쓸 경우에 이 529 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세가 공제가 되고요. 뺄 때도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연 15,000불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증여세랑 똑같죠. 자, 그리고 연방 납입 한도는 없는데요. 이제 주별로 총액 납입 한도를 둬가지고 주별로 다른데 한 23만 5천에서 57만 5천 불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정부랑 연동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연방세뿐만 아니라 이제 주세를 공제받아서 일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대학교 때 쓰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립학교용으로 쓰고 싶다면 연간 최대 10,000불까지 뺐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529 계좌 같은 경우는요, 가왕에서도 얘기했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다른 계좌보다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종류가. 그리고 좀 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은 경우도 많고 해서 일반 S&P 500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때문에 529에다가 자기는 안 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세금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넣는 분들도 많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아니 529에다가 잔뜩 부어놨는데 나중에 애가 아니면 애들이 대학교를 안 가겠다, 대학원을 안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수혜자, 베네피셔리를 다른 애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 동생, 누나, 여동생 또는 조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본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고등교육을 나이 들어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네피셔리 수혜자를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형 계좌랑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529 같은 경우는 아무도 교육비에는 쓰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는데 2024년부터 Secure 2.0라는 걸 통해서 이 529 계좌를 은퇴계좌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취인이 동일해야 되고 15년 동안 계좌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단서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29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수탁형 계좌에 비해서 대학 등록금 재정 보조를 받고 싶다면 이 신청 평가 산술식에서 5.6% 정도의 적은 비중으로 자산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은퇴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이들도 다 IRA 은퇴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수탁형 계좌랑 비슷하게 아이가 직접 열 수는 없고요. 부모나 수탁인이 열어줄 수가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계좌가 아이 명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59세 반이 지나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찾을 수도 있지만 페널티가 많고 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자녀 명의로 된 근로소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 심부름을 해서 뭐 용돈을 준다든지 주변의 이웃들의 베이비시팅 아니면은 뭐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트타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역 배우를 하면서 이렇게 풀타임 잡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납입 한도는 연간 자녀의 근로소득 이하까지 납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맥시멈 리밋은 한도는 7,000불입니다. 한도 7,000불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용돈으로 채워줄 수는 있지만 이 아이의 근로소득을 넘어가는 금액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은퇴계좌를 만들어주는 데는 애들 나이는 전혀 뭐 제한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애들 중고등학생 정도는 돼야지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라도 뛰고 근처에서 잔디라도 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3세에서 14세 정도의 계좌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IRA는 이제 성인이시면 잘 알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트래디셔널이라는 게 있고 Roth라는 게 있는데 트래디셔널은 이제 납입할 때 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대신 찾을 때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Roth라는 거는 납입 시 소득세를 내고 찾을 때 소득세를 면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납입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더 적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퇴할 시점에 자기가 소득이 이 텍스 브래킷에서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저울질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납입 시 세율이 낮은 Roth IRA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Roth IRA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텍스 브래킷 2024년 기준에 소득세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글이다 그러면은 11,000불 이상 자기가 벌고 있다 그러면은 세율은 10%. 근데 10만 불 이상 19만 불 이하면 24%. 그리고 24만 불에서 60만 불 사이면 35%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세율이 차이가 나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Roth IRA를 하는 게 맞겠죠. 아이한테는. 그리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59세 반까지 묶어두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신 10%를 페널티비로 내고요. 그리고 찾은 비용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로 잡히고요. 하지만 또 단서는 있어요. 계좌에 부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학교 이상 교육비에 쓴다면 10% 페널티는 면제해주고 하지만 세금은 내야 돼요. 그리고 찻집 장만 때문에 뺀다면 10,000불까지는 페널티랑 세금이 공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리가 있죠. 좋은 방향으로 쓴 거죠. 교육비에 쓴다든지 찻집을 장만할 때든지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퇴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 재정보조금 신청 평가 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그냥 아이 명의로 굳이 계좌를 만들어주냐. 차라리 내 계좌를 불려서 증여하든지 상속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골치 아프게 애 계좌로 해서 어떻게 하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간 증여 세금 공제 한도는 18,000불이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시 36,000불입니다.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진짜 세금 공제 한도가 13.61밀리언, 한 150억 원 정도. 그리고 부부 합산 같은 경우는 27.22밀리언이니까 300억 원 정도니까 그 밑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중에서 선택지는 이제 아마 예를 들어서 대학 재정 보조금을 받을 거냐, 부모가 만약에 소득이 좀 높은 편이다, 자산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러면은 아마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고려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 증여를 하겠다, 상속을 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고 아이들한테 증여를 해서 계좌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절대 내가 나중에 막 헷가닥해서 정신이 나가서 치매가 와서 이상한 결정하지 않게 절대 못 빼는 커스터디얼 어카운트, 수탁형 계좌에다가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교육용 아니면 은퇴용으로 쓸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계좌에다가 납입을 할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든지 간에 어떻게든 모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모으시고 같이 화이팅입니다.